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차가운 아침, 타오르는 결의. 1592년 1월 17일, 차가운 아침, 타오르는 결의. 눈을 떴을 때 천막의 천장은 이미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새벽의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매서웠고 고요한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추위는 느슨한 마음을 조여주고 무력한 조정을 대신해 병사들의 마음에 긴장감을 심어주었다. 오늘도 나는 곡기를 끊었다. 입술은 말라가고 손끝은 저릿하지만 이 육신 하나로 백성의 평안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굶주림쯤은 조용한 기도일 뿐이다. 아침 회의 후 진기를 다시 점검했다. 날이 갈수록 병사들은 스스로 움직인다.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나 돛대를 점검하고 노를 닦고 화살을 고추순다. 젊은 병사 하나가 말했다. 장군께서 먼저 고생하시니 저희가 나서야지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군영은 한 배, 한 맘이었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내가 나약해지면 병사들도 흔들릴 것이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하늘이 흐려졌다. 내복도 뚫고 들어오는 그 냉기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외치는 경고 같았다. 적이 오고 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단검을 꺼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말없이 마주친 눈빛에서 나는 수많은 약속을 읽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 그리고 장군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심. 말없이 병선을 닦고 스스로를 조이고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한다. 조선 조정의 상황, 이 시기. 조선 조정은 임박한 일본 침공에 대한 정보가 수차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상 우수사 원균이 외적의 동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고하였고 부산포 등의 외국 상선으로 위장한 외선이 출몰하고 있다는 첩보도 전달되었으나 대신들은 여전히 내분 중이었고 왕의 결단도 미비했습니다. 1월 17일 전후 의정부 대신들과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전쟁 대비를 주장한 일부 신진 관료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형국이었고 훈련 도감의 정비도 미흡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1592년 1월 중순경 규슈 지방에서는 제1진 장군 고니시 유키나가 소 요시토시 등을 포함한 선봉 부대의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함, 병기, 군량 등이 나가사키를 비롯한 여러 항구에서 집결하고 있었고 일본 내 여러 다이묘들이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규합 중이었습니다. 일본 조정은 조선이 대비가 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침공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군율 정비와 군율 강화를 단행하고 있었습니다.
제목 무명의 결의. 1592년 1월 18일.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바다는 조용했다. 이른 아침 진영에 얇게 안개가 깔리자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다. 나는 오늘도 굶었다. 음식을 거른 지 18번째 날이다. 살은 빠졌고 숨이 차다. 그러나 정신만은 갈수록 또렷해진다. 몸이 허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강해진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자의 숙명일까? 배를 점검하고 무기를 닦는다. 병사들은 말이 없다. 그들의 침묵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각오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은 특히 한 젊은 병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겨울 찬물로 화살을 닦고 있는 그 손은 벌겋게 얼어 있었지만 눈빛은 사뭇 결연했다. 나는 그를 불러 따뜻한 차를 건넸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장군, 저는 제 고향이 진주입니다. 어머니와 누이 두고 왔습니다. 허나 이 나라가 먼저입니다. 장군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진정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인가? 가족인가? 백성인가? 아니, 그것들은 결국 모두 하나였다. 정오 무렵 관찰사로부터 비변사의 답이 도착했다. 긴급 요청한 군량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곧 마련하여 보내겠다는 빈말뿐. 현실은 여전히 혼자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흐린 날씨에 비가 조금 내리다 그쳤다. 여전히 곡기를 끊고 배를 수리하였다. 밤이 되어 붓을 들었다. 적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나를 다잡는다. 무명이든 장수든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지키는 한 사람이다. 조선 조정 및 일본의 상황. 조선 조정은 계속해서 일본의 정세에 대해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첩보를 받고 있었으나 그 대응은 여전히 분열적이었다. 의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대규모로 군을 정비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외교로 달랠 수 있다는 낙관론과 군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선조는 군비 정비보다도 내부 권신들 간의 정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았고 이는 장수들에게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지방 수령들은 여전히 병력과 군량 조달에 소극적이었으며 훈련 도감은 일부 무장조차 미비했다. 규슈 지역에서 침공 준비는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월 중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시마즈 요시히로 등 일진 3만 군을 부산 앞바다 침공 부대로 명확히 정하였다. 일본 각 다이면은 명나라와의 전쟁이 아닌 조선 정벌 후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조선을 신속히 장악할 경우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기 일본은 병선을 규슈에 집중시키고 있었으며 나가사키와 히라도에서 막대한 군량과 무기를 선적 중이었다. 제목 묵직한 고요. 1592년 1월 19일. 오늘도 아침은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아니, 고요했다기보다
정적 속에 무언가 짙은 불안이 밑바닥처럼 깔려 있었다. 병사들은 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벌써 19번째 날이다. 굶주림은 이제 익숙함이 되었다. 위장이 텅 비었지만 마음은 가득 차 있다. 그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의지이다. 흐리고 비가 오더니 밤에 그쳤다. 식사를 하지 않고 배를 수리하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배를 손봤다. 일정이 지체되거나 사소한 실수가 생기면 그것이 곧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매일같이 병사들과 함께 갑판을 닫고 노를 점검하며 활주를 팽팽히 조인다. 내 손에 기름때가 끼고 손톱 밑으로 먼지가 베어들어도 그저 당연한 일이다. 장수란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자여야 하기에. 날이 어두워질 무렵 수군의 하급 장교 하나가 조용히 찾아와 귀띔을 했다. 왜가 남쪽에 모여 병선 수백 척을 준비 중이라는 풍문이 자꾸 들립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지만 실제 병사가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풍문이 아닌 진실일지 모른다. 우리 준비가 그보다 앞서야 한다. 그 말을 남기고 병사를 돌려보낸 뒤 홀로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다. 이 글이 후일 전쟁을 겪지 않은 이들에게 닿는다면 이 하루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했는지 그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도 비가 내렸고 또 그쳤다. 하지만 내 결의는 오히려 비에 씻긴 칼날처럼 더욱 빛난다.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알 수 없다. 허나 오늘 할 일을 다했기에 나는 그저 다음 날을 기다린다. 조선 조정과 일본의 상황. 조선 조정은 1월 중순을 지나며 일본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잇따르자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대응 체계는 미비했다. 이일 조경 등의 장수는 병력 증강을 건의했으나 재정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군비 확보는 늦어졌다. 선조는 일본 사신 파견을 통해 외교로 긴장을 늦추려 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회신이 없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병사들이 규슈 나고야 성 부근에 집결해 해상 침공 연습을 진행 중이었다. 일본은 일진 선봉군 1만, 후속 2진, 3진 각 2만 명으로 나눈 총 15만 대군 구성 완료를 앞두고 있었다. 전날인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먼저 조선을 무너뜨린 후 명을 논하라는 명령서를 각 다이묘에 전달하였다. 제목. 비 내리는 밤, 다가오는 그림자. 1592년 1월 20일.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묵묵히 내리는 비는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했다. 낮에는 병사들이 비를 맞으며 일하느라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밤이 되자 안개와 어둠이 진중을 뒤덮었다. 비가 종일 내렸다. 병선에 불을 지펴 마르며 수리를 계속하였다. 밤에는 안개가 짙었다.
배는 여전히 우리 생명의 끈이다. 불을 지펴 배의 물기를 말리고 젖은 돛과 노를 말리고 젖은 병사의 마음도 함께 말려야 했다. 배가 젖으면 전투가 안 된다. 활은 습기에 약하고 노는 부러진다. 병사 하나가 내게 물었다. 장군,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출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했다. 비도 적의 칼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준비된 자만이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 몸이 고단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임무를 가볍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군졸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눕고 더 멀리 보는 자일 뿐이다. 이러한 비와 안개 속에서도 장수는 군의 등불이 되어야 하기에 밤이 되자 짙은 안개가 남쪽 바다를 덮었다. 바다 저 너머 일본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오늘도 일기장을 덮기 전 짧은 기도를 올린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그리고 이 바다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비가 그치면 전운도 그치지 않고 밀려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조선 조정과 일본의 상황 비변사와 중앙 조정은 여전히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일부 사신들이 남하하여 일본의 정세를 탐색 중이었으나 뚜렷한 결과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지방 수령들의 보고에 의존해 정보가 뒤늦게 올라오며 정세 판단에 큰 혼선이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위한 병선 700척 규모의 수군 결집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m.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시마즈 요시히로 등 주요 다이묘들에게 부여된 병력은 이미 부산 출병 일정에 맞춰 준비 중. 전열 정비를 마친 일본 수군은 2월 또는 3월 출병을 목표로 실질적인 병참 이동을 시작하였다.